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주제로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그 5가지 지구계 요소 중 그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 직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참고로 기권이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직권도 크게 4개의 층으로 나눠요. 자, 오늘은 이 직권을 이루는 층이 수업 주제인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을 이루는 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 지구가 사실 되게 크잖아요. 또 투명하지도 않아서 사실 들여다볼 수도 없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자, 물체 내부를 알아보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사진을 그 또 여기 보면 영상, 이 영상은 그 신체 부위의 적외선을 자, 비추면 그 혈관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그 의료기기예요. 자, 먼저 잠깐 영상을 보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이거 그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런 기기를 사용하면 자, 그렇죠. 자, 혈관에 주사를 지금 보면은 놓을 때 또는 여기에서는 뭐 잘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만약에 이제 이 혈관을 피해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될 때 그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은 이 기기가 병원에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건강검진하러 병원을 가면은 체열을 하게 돼요. 근데 선생님 좀 늘 누워서 뽑아요. 자, 왜냐면 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좀 하는데 그 중학생 때 체열 후에 쓰러진 경험이 좀 있어서 좀 그런 데다가 또 문제가 그 간호사들이 얘기가 체열할 때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참 도드라지지 않아서 체열하기 엄청 어려운 혈관이라고. 그래서 뭐 나이 들면 더 심해지니까 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은 이런 기계가 많이 병원에 보급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물체 내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조금 한번 알아보고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이게 뭐죠? 병원에서 많이 보죠. 자, 그렇죠. X선 검사인데 뭐 주로 골절 뭐 뼈 이상 유무 알아볼 때 쓰는 것 같고요. 또 이 X선 검사 관련한 데가 많은 데가 그렇죠. 공항에서 그 검사할 때 소지품 검사할 때 공항 검색 때 여기에서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많이 볼 것 같은데 초음파 검사이고요. 자, 요거는 초음파 영상이긴 한데 좀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따로 첨부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볼 수 있게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MRI죠. 그래서 이 MRI 뭐 자기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는 건데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몸속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뭐 보통 X선 검사로 알아낼 수 없는 어떤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뭐 금속 탐지기. 그래서 이 금속 탐지 뭐 요거를 가지고 뭐 이제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내부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부를 뭐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거를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정말 배워야 될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어보고 내용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 지구를 이루는 층이 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과 직권의 각 층 명칭 그리고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구 사진이죠. 자, 이 지구 내부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자, 한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소리내서 말해볼래요? 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뭐 과일 자를 때나 삶은 달걀 이렇게 반으로 자를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직접 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지구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지구를 뭐 잘라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그것처럼 사실 직접 땅을 파서 들어가 보면 확실하긴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자, 그러면 지구 내부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제시된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뭐 세 가지가 제시가 돼 있는데 왼쪽 방법은 이게 시추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방법이에요. 주로 지하 자원 탐사나 그 지층의 구조, 뭐 상태 등을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화산 분출물 조사인데 뭐 말 그대로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을 조사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뭐 본진 규모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세 번째는 지진파 뭐 연구, 분석이죠. 자, 지진파는 이게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는 그 진동이에요. 그래서 지구 내부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세 가지 중에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을 해 볼까요? 자, 뭐 직접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자, 그렇죠. 시추와 화산 분출물 조사가 직접적인 방법에 자, 해당을 하고 자, 지진파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파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지구 내부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이겠네요. 자,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자, 일단 시추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장 깊이 파 내려간 깊이는 자, 어느 정도일까요? 5km? 뭐 15km? 자, 여러분의 생각은 자, 어때요? 얼마나 파 내려갔을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는 깊이 파 내려가지는 못했고, 그 실제로는 러시아의 뭐 콜라반도에서 기록한 뭐 12에서 13km 정도라고 자 하고요. 자, 그 두 번째 이제 화산 분출물 조사 경우도 이거는 뭐 나름은 지구 내부에서 나온 물질이니까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좀 한계가 있죠. 자, 뭘까요? 자, 뭘까요? 자, 잘 대답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이게 약 200km 깊이 정도까지의 물질이라고 하니까 그 아래 상태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참고로 지구의 크기는 아직 뭐 배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일까요? 자, 지구의 크기는 약 지금 뒤에서 나오겠지만 6,400k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200km면은 자, 너무 제한적이죠. 그 지구 지진파 연구의 경우는 직접 뭔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지진파는 물질의 종류하고 상태에 따라서 그 전파되는 빠르기 요게 또 다르다고 해요. 뭐 또 서로 다른 물질의 그러니까 이게 물질과 물질의 어떤 경계면에서는 또 굴절하거나 반사되는 특성도 있고요.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그 지구 내부의 이런 층상 구조를 실질적으로 지진파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결론. 자, 결론. 자, 결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바로 그렇죠. 지진파 연구가 되겠죠. 아까 전에 여기 뭐 직접적인 방법 요거 두 개죠. 그 다음에 뭐 간접적인 방법 요거 요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직권을 이루는 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가장 바깥쪽 층을 자, 가장 바깥쪽 층. 자, 어딘가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지각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 이런 거. 자, 이게 지각인데 지구의 겉부분으로 이게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좀 두께가 다르다고 해서 사실 평균 두께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대륙 지각이 뭐 약 35km 정도로 그 해양 지각보다 두껍죠. 자, 대륙 지각은 또 뭐 여기에는 없지만 그 화강암질 암석 뒤에서 배울 거예요. 화강암 뭐 초등학교 때 들어봤겠지만 화강암질 암석이 주로 이제 구성 성분이고 자, 이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자, 현무암질 자, 현무암질 암석이 그 주 구성 성분이에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모호면인데 자, 이 모호면은 그 원래 이름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변 요게 정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요 모호면 요 부분에서 그 지진파가 변하는 것을 주목을 해서 그 아랫부분이 지각과 다른 층이 있구나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진학자였던 모호로비치치가 발견을 해서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러요. 그 지각과 멘틀, 그러니까 여기 뭐 요 위에 지각하고 밑에 요 멘틀에 그 경계면이라고 자, 할 수 있겠죠. 자, 이 아래가 이제 멘틀이에요. 자, 이 멘틀인데 자, 이 멘틀은 지금 여기에서는 자, 이 그림에서는 좀 일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부피가 가장 커요. 자, 그리고 이제 모호면에서 아까 전에 지진파의 속도가 변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제 지각도 고체고요. 자, 이 멘틀도 사실 상태적으로 보면은 고체예요. 자, 그렇긴 한데 이게 같은 고체라 하더라도 뭔가 지진파 속도가 변했다라는 거는 이게 멘틀을 구성하는 그 성분이 지각하고는 뭔가 다른 종류의 암석이라는 것, 이제 어떤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가 우리 지금까지 뭐 지각, 멘틀인데, 자, 이제 외핵이에요. 자, 그 멘틀 아래 층이 외핵인데 지하 2,900에서 5,100km까지의 층이고요. 자, 요게 좀 중요한데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 자, 중요합니다. 뭐 주성분은 철하고 니켈이다라는 거 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핵인데 이 내핵은 그
지하 5100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 그리고 이 내핵 같은 경우에는 외핵하고 다르게 다시 고체 상태로 자, 추정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직권을 이루는 4가지 층에 대한 어떤 상태와 기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지구 내부의 층의 특성을 정리해 둔 표예요. 이렇게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외핵이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멘틀이 지구 내부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이다.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80%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혹시 제일 궁금한 점이 없을까요? 자,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한 2가지 정도로 뽑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지각 멘틀 내핵이 고체 상태인지 외핵이 액체 상태인지 지진파로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사실 궁금할 것도 같죠. 자, 요거에 대해서 뭔가 지진파가 앞에서 물질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빠르기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한 것 같죠. 자, 잠깐 이 자료를 하나 볼게요. 이거는 자, 여기 지진파의 어떤 속도 분포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를 보면은 지진파에는 P파하고 S파가 있어요. 근데 성질상 P파가 모든 상태, 즉 고체, 액체, 기체를 통과하는 반면에 S파는 고체밖에 통과를 못하는데 바로 이 외핵의 경우에 그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액체로 추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층은 모두 고체이기는 한데 또 이제 외핵과 내핵 그리고 지각하고 멘틀 사이 이렇게 또 나누잖아요. 자, 그거는 자, 이 P파에 여기 보면은 P파의 속력 여기 이거 뭐 확대되어 있지만 P파의 속력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 다른 층으로 구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안 보이는데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이게 질문이 좀 안 보이는데 모호면이라고 하면은 다른 경계면에 이름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처럼 나머지도 경계면 이름이 있어요. 자, 일부 교과서에서는 발견한 과학자 이름이 나오기도 해요. 자, 멘틀하고 외핵의 경계면을 참고로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하고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레만면이라고 해요. 자,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은 지금 꼭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자, 참고로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동영상인데 내용 정리를 할 겸 지금까지 했던 내용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 볼게요. 지진 관찰을 통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지구의 내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This is the epicenter for the earthquake, and this is in minutes. So we can see that for Southern California, we're about 12 minutes away for the P wave to get here. Now this is the primary wave. This is the first wave to reach us.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강진은 불과 10여 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감지됐습니다. 종을 치면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죠.
that sudden motion sets up waves that go out and travel out away from the source of the earthquake. And they're in a solid, there's actually two types of waves that go through the body of the material. One is the primary wave and the other is the secondary wave.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P파는 직선으로 움직이며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S파는 속도가 느리고 액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해 지구의 내부를 최초로 밝혀낸 과학자는 모로비치. 1909년 그는 P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로비치는 지구의 내부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로비치 불연속면이라 부릅니다. The outer core is liquid. We know that because the secondary waves won't pass through it. And it's considered to be mostly nickel and iron. And then inside of that, there's an inner core, which is also nickel and iron, but it's solid. Because the pressure of the weight of all the rest of the earth has made it into a solid. 지진파를 통해 우리는 지각 아래 부분이 멘틀과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1번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은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자, 지진파 연구 또는 분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지구 내부는 지각. 자, 그렇죠. 멘틀, 자, 외핵, 내핵의 네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3번. 자, 지구 내부 구조 중 외핵은 자,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외핵은 자, 그렇죠. 액체 상태. 자, 액체 상태. 그다음에 내핵은 자, 고체 상태로 추정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 밑에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문제는 뭐 이렇게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자,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지구 내부 구조를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물체 찾아보자라고 했죠. 자,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앞에서 그 달걀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달걀 같은 경우에 뭐 껍질을 지각, 뭐 흰자를 멘틀, 뭐 노른자를 뭐 핵. 그러니까 뭐 4개는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해결력에 보면은 지구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약에 만든다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까? 근데 요거는 사실 시추하고 연관을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정확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파다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그 아까도 12에서 한 13km까지 판 게 전부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사실은 그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구는 온도하고 그 압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극복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탐사선을 만들게 된다면 이런 어떤 압력 조건에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소재여야 되겠고 또 온도 고열에 좀 견뎌야 되니까 열에 녹지 않는 그런 성분의 물질이어야 되겠 소재여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그 지구 내부 4가지 층의 명칭과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개념 정리를 하면 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그 지구 내부 구조 모형을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